안녕하세요. 오늘은 12개월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 후기 및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 두 번째입니다. 베프를 서아가 11개월에 2박 3일로 다녀왔고 이번에 2박 3일로 오키나와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우선 일본은 육류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어 육류를 대신할 두부 등을 만들어 이유식팩에 얼려서 아이스팩을 넣고 보냉백에 담아 캐리어에 넣어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녹지 않고 잘 얼어 있었고 대부분의 식당에서 친절하게 전자레인지에 데워주셔서 편하게 먹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는 멸균 우유로 가져가서 사이사이에 우유를 먹였고 과일의 경우는 일본 마트에 들러서 바나나, 귤을 사서 먹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식당, 카페에서는 아기 의자가 구비가 되어 있었고 아기 식기를 따로 챙겨서 주는 곳들도 많았습니다. 날이 더운 것 빼곤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데 힘들거나 난감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키나와에 오면 렌트를 하시거나 공항에 가까운 국제거리에 숙소를 얻고 버스를 타고 큰 관광지를 다녀오시는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실 겁니다. 저희는 아기도 있고 날씨도 더우니 당연히 렌트를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일본은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혹 영어 운전 면허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거니 꼭 국제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 김해공항 국제 운전면허 발급센터 등이 있으며 만드실 때 필요한 준비물은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한 매가 필요하며 발급 시간은 15분 내외로 바로 나왔습니다. 많은 한국분들이 하시는 오달 렌트카는 예약이 완료가 되어서 하지 못했고 그래서 저희는 마리오 렌트카를 이용했습니다. 우선 한국 직원이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 등으로 한국어로 소통이 가능해서 운전 시 비상 상황 그리고 렌트 예약 시 문제가 있을 때 빠르게 처리를 하려고 이 점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여 렌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마리오 렌트카의 후기를 설명드리자면 렌트카 업체치고 큰 편은 아닙니다. 사무실도 컨테이너로 작게 되어 있고 장소도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고객 관리나 차 상태가 나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량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사무실도 직원들이 많아 빨리빨리 안내 및 결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로 일본은 ETC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이패스와 같은 카드인데요. 이 카드를 발급받고 고속도로를 가셔야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할인이 적용이 되고 만약 현금으로 하신다면 할인 적용이 안 돼서 일본은 고속도로가 비싸 적지 않은 금액이 지출이 됩니다. 고속도로를 안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며 여유롭게 여행을 하실 분들은 굳이 이 돈을 내고 빌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로는 일본의 고속도로 규정 속도는 80km, 국도는 40km에서 50km입니다. 다만 한국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길 우리나라처럼 단속 카메라는 없지만 경찰한테 잡힐 경우 범칙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하니 여유롭게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지 분들의 운전은 상당히 젠틀하며 여유롭습니다. 방향 지시 등 끼어들기, 실선, 꼬리 물기 등 기본적인 운전 매너가 몸에 배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2박 3일을 운전하고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하니 이렇게 살벌했나 싶더라고요. 저희는 오전 비행기로 오키나와에 도착하여 3일 차에도 마찬가지로 오전 비행기로 한국에 오는 이런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과 먼 곳은 무리가 될 것 같았고 호텔을 옮기는 것도 아이 짐을 생각하니 힘들 것 같아서 한 곳에서 2박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나하 시내 국제거리 쪽은 가격도 좋고 좋은 호텔 그리고 깔끔한 호텔들이 많았지만 출퇴근 시간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고 또 여기서 추라우미 수족관이나 아메리칸 빌리지 등 갈 수 있는 곳의 거리가 멀 것 같아서 패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부지방인 아메리칸 빌리지에 있는 호텔을 정하기로 하였고 저희는 라젠트 호텔 오키나와 차탄이라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나도 없고 수영장도 없는 2성, 3성급 호텔이지만 저희는 호텔에서 보낼 시간보다 밖에서 보낼 시간도 크고 룸만 깨끗하면 좋다라는 주의라서 청결 상태를 우선 보게 됐고 그곳이 라젠트 호텔이었습니다.
룸에 들어가면 카펫이 있지만 먼지는 그렇게 나지 않았던 것 같고 화장실과 세면대는 곰팡이와 물때 하나 없이 정말 깔끔했습니다. 다만 침대와 베개가 너무 불편해서 자다가 몇 번 깼는지 모르겠네요. 이 호텔은 헐리우드 베드 그리고 침대 가드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가드 없이 헐리우드 베드를 요청하였고 아이를 가운데서 재웠습니다. 주차는 하루에 500엔이며 하루에 몇 번이고 출차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차를 하고 보니 호텔 앞 그리고 옆에 있는 주차장은 하루에 400엔이었습니다. 다만 출차를 하면 다시 돈을 내야 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선택하셔서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본의 호텔들은 돈을 내야 되니까 이 점도 꼭 알아보시고 호텔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은 오전에 오키나와에 도착하여 렌트를 하고 가까운 국제거리를 구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 체크인을 하고 아메리칸 빌리지를 걸어서 이곳저곳 구경했습니다. 렌트를 하였기 때문에 맥주 한잔 하는 걸 좋아하는 저희한테는 아메리칸 빌리지를 걸어서 갈 수 있는 점이 너무 큰 장점이었고 석양을 바라보며 한잔하니 너무도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북부로 올라가 추라오미 쇼관을 구경한 후 근처에서 소바를 먹고 다시 중부지방으로 와서 이온몰에서 쇼핑 및 식사를 한 후 메가 돈키호테를 가고 역시 아메리칸 빌리지에서 식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비행기라 앞에서 커피와 빵을 먹은 후 공항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첫째 날 먼저 간 국제거리는 상당히 이국적이며 예쁜 곳이었습니다. 나하 공항과도 가까워 렌트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숙소를 얻는 곳이며 또한 돌아가기 전날에 기념품을 사기 위해 그리고 공항과도 가까워서 이곳의 마지막 날 숙소를 얻으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국제거리는 볼거리, 먹을거리가 많아서 절대 지루하지 않은 곳입니다. 낮 풍경과 밤 풍경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너무나도 이국적인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일요일 12시부터 18시까지는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여 더욱더 예쁜 국제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빌리지로 국제거리보다 더 이국적인 느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아메리칸 느낌이 물씬 나며 이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석양 시간에는 산책을 하며 걷는데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바닷가 근처에는 여러 식당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집, 그리고 카페, 식당 등등 다양한 식당들이 있으니 들어가셔서 석양을 즐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둘째 날은 북부지방을 여행하였습니다. 북부지방에서도 유명한 추라오미 수족관을 방문했고요. 저희는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추라오미 수족관은 현장에서 입장권을 사도 2만원 초반대로 규모치고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저희는 조금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가는 길에 휴게소에 들러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이걸 사면 결국 현장 가서 줄을 사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사람들이 많을 경우 줄을 서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저희가 산 곳은 실물 티켓으로 주며 가격도 1,850엔으로 조금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보이는 뷰도 너무나도 예쁘고 좋았습니다. 가시는 길에 들러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시려면 추라오미 수족관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돌아가진 않지만 구글 내비를 치고 가게 되면 휴게소를 지나 한참 뒤에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고 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자막에 띄워놓은 구글 지도를 참고하셔서 가시면 조금 더 빠르고 예쁜 뷰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라오미 수족관을 방문했는데 규모는 역시 대단했습니다.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으며 메인 수족관인 이곳은 정말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너무나도 좋아할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밖에 나오시면 기념품 샵, 돌고래 쇼 등 다양한 볼거리들이 진행이 되며 돌고래 쇼 시간은 화면 시간을 캡처하셔서 시간에 맞게 관광을 하시면 더욱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추라오미 근처에 있는 비세후쿠 기기를 갔습니다. 사실 이곳을 알고 간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오키나와 소바를 먹으러 갔는데 의도치 않게 너무 예쁜 길과 바다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고 여유롭게 산책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으로 다시 와서 이온몰 오키나와 라이카무에 갔습니다. 라이카무 이온몰은 우리나라 스타필드와 같은 곳이며 크기도 컸습니다. 그렇다고 메리트 있는 쇼핑을 위해 방문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스시와 아이 옷을 보려고 방문을 했고 도착하자마자 쿠라 스시를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괜찮아서 간단하게 스시를 먹었고 쇼핑을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옷을 사러 유니클로에 갔고 가을, 겨울 내복, 외투를 우리나라에서 세일하는 가격에 정가에 팔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텍스프리까지 가능하니 한국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메가 돈키호테를 가서 한국에 가져갈 물건들을 샀습니다. 오키나와에 돈키호테가 여러 군데 있지만 저희는 숙소와 가까운 기노환점에 갔습니다. 주차는 정말 여유롭게 할 수 있었고 매장 크기도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메가라는 이름답게 크기도 컸습니다. 하지만 품절된 상품들이 많이 있었으며 국제거리점과는 다르게 관광객들을 위한 곳이라기보다 현지인들을 위해 포커스를 맞춰놓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저라면 시간이 된다면 다른 지점을 방문하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셋째 날은 아침 비행기라서 일찍 일어나 지바고 커피와 빵을 사서 렌트카를 반납하러 갔습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 점이 나 근처에 차들이 너무 막혔습니다. 평일 아침 귀국 비행기에 가시는 분들은 필히 여유롭게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오키나와 여행 후기를 설명드렸고 저희가 여행하면서 방문한 식당들은 따로 정리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